안녕하세요. 1월 2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래일을 맞이한 가운데 예상과 달리 관세 폭탄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안도감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왔던 게 반등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관세를 이제 올리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다? 과거에도 점진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의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여서 시장의 충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걸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여기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자, 오케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멕시코, 캐나다 이쪽에 대한 관세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자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 주변국에서 싸게 제조를 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활용이 많이 되는 모습, 이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야, 여기 멕시코에 있는 공장들 미국으로 옮겨 하는 식의 프레셔 느낌으로써 이 관세가 정말로 적용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참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한국에서 이쪽에 공장 많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다. 이는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중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방향이 잡힌 거는 딱히 안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건 나중에 좀 크게 몰아서 한번 나오게 될 가능성, 이게 높다라는 관점으로 여기도 한번 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눌렸던 채권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증시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타이밍에 국제유가는 WTI 기준 75.89달러로 마이너스 2.56%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제일 먼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뱅크 오브 재팬 이번 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 내용들 때문에 일본에서 해외로 투자된 자금이 한번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코스피에서 이것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한번 최근에 크게 나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뭐 과거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요 타이밍에 조정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좋은 것들은 계속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규제 완화에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하다 보니까 갖고 있으면 오른다라는 평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추천 1순위까지 증권사별 요 리포트에 테슬라가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못 잡는다면 한국에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 오라클 합작해서 최대 70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되고 있는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력 관련된 기계 업체들 있잖아요. 수혜를 받는,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한국에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는데, 감안을 하면 이 내용 엮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 관련해서 후속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소부장 업체들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대만 쪽에서 지진이 계속 여진과 함께 좀 크게 나왔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특히나 첨단 장비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동에 민감하다 보니까 타격이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TV 패널은 물론이거니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말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에 한국이 반사 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노려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조선 관련해서 계속해서 러브콜들을 날리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수주 잔고로까지 엮여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 주가랑 같이 엮어서 한번 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화성 간다라는 얘기 막 하면서 이 취임식 때 사람들의 좀 기대감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 따라간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또 한번 정부 지원 하에 성장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 지금 기초 화장품이 해외에서 엄청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보다도 일본이나 미국, 그 이외의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으로 화장품이 올라온 건 이제 최근에 더욱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 갈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어질지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실적 재선정들 이런 거 생각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서 제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 폭탄에 미국 기업도 떤다라고 하는데 리슈어링, 공장이 다시 한번 이전하는 게 말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제조업 장비부터 해가지고 뭐 건설 장비나 이런 쪽의 주문이 다시 한번 커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또 한번 실적이 올라가는 시즌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 접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런 내용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결국 매물대 잡아먹으니까 추세 유지하니까 기가 막히게 치고 가네요. 자,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제 궁금한 건 역시나 여기서 이제 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제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몇몇 뉴스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팀코리아 짜가지고 가스터빈 수출하려고 하는데 요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0% 급등하는 것 아니냐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은 있어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G가 있습니다. 훨씬 오래전부터 가스터빈 만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여기가 비싸게 가스터빈을 팔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시장 점유율부터 먹자. 저렴하게 가스터빈을 제공하고 유지보수 쪽으로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는 이런 거 보여주고 해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성비, 일단 그 부분은 크게 유리할 게 없을 것이고, 그럼 이제 유지보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가스터빈 인프라는 미국에 집중이 안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와서 저기를 따라가려고 한다?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가스터빈의 수요가 엄청나게 넘쳐나가지고 G의 공장이 풀로 돌아가더라도 이걸 다 소화 못하게 된다면 우리 쪽으로 일거리가 들어오게 될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G 말고도 경쟁자는 더 있어요. 그런 쪽들이 미국 쪽 일감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성과 나오면 그때 이제 박수를 쳐도 되지만 지금 당장의 상승을 위한 부분,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냐? SMR이죠. 원전. 이게 결국 기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자극을 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건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식 하면서 오픈 AI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라클 세 군데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최대 700조 정도 되는 이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하였거든요. 여러분들 자그마치 700조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AI 쪽으로 700조를 투자를 하는 건데 이만큼 많이 돈이 들어갈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뭐 사람의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데이터 센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 데이터 센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미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전기 먹는 하마다 보니까는 많은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이 전기가 잘못하면은 블랙아웃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뭐 가스터빈 쪽, 여기서 보는 요거 쪽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지금 원전 쪽을 가장 강하게 밀어주는 만큼 이쪽의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700조에는 이러한 전력 발전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럼 대형 원전 쪽도 있겠지만 지금 확실히 이제 SMR 쪽으로 미국은 집중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는데, 근데 미국에서 설계 쪽은 능력이 좋은데 생산 쪽으로 능력이 좋냐? 아니죠. 그럼 어느 순간 위탁 생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님이 이 위탁 생산 공장에 1조 이상을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데 원전은 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면은 꾸준한 주문이 들어오게 될 수 있다? 그리고 SMR은 수명이 대형보다 되게 낮습니다. 그러면 이걸 갈아치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또 이게 니즈가 이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생산하는 이러한 기업들의 거를 꾸준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된다라고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상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결국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한 만큼 이게 계속해서 이제 위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세가 만들어지면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게 뭔가라는 걸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수급이죠. 외국인 기관 어떤지. 근데 지금 어떻죠? 개인들 털리는 것도 꾸준한데 이 외국인 좀 털리나 싶더니 여기서 과감하게 매수하고 기관은 꾸준하게 담아가고 있다? 그럼 현재 위치에선 개인 털리는 게 이어지게 된다면 이걸 일단 1차 호재로서 상승 가능성 높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고, 그랬을 때 외국인 달라붙으면 훅훅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2번을 조금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시 순서만 조금 바꿔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위에 있는 매도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들은 싹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있는 데가 여기 23,500원이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위에서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자리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위에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위쪽에 이제 매도 벽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 이제 딱히 보여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흐름 좋으면 더욱더 이어갈 수 있다.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볼링 상단 이탈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로 갈린다라고 봅니다. 1번 그냥 매도한다. 그러면 안 좋으면은 떨어질 때 확 하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조금 여유를 갖고 보겠다라고 하시게 된다면 보통 이랬을 땐 11선까지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보고 있다가 11선 이탈하면 그때는 이제 21선까지 빠질 수 있는데 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죠. 많이 벌어진 만큼 굳이 여기서 21선까지 버틸 필요는 없고 11선 이탈했을 때 정리했다가 21선에서 다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여기를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선을 중심으로 올라간 전적도 많기 때문에 나름 여기를 중심으로 끌고 가보는 것도 매력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베스트는 뭐다?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움직이는 거다.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러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어떤 걸 생각하는 게 좋겠다? 가스터빈도 중요하지만 SMR 최고다. 그리고 3월에 체코 원전 이슈가 나올 예정이니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은 원래 외국인 퍼스트였다면 지금은 개인 털리는 거 1순위, 그 다음 외국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볼린저 상단 위에서 유지가 된다면 매물대 다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으로 더 가는 것도 노려볼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좀 넉넉하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1선 위주로 쭉 하고 끌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위치에서 제가 나름 포인트로 짚는 거 다 정리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여러분들 모두 오늘 모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며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